월요일의 첫날, 오늘 배팅의 순간의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로 시작합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 시장이 좋습니다. 네. 일단 3대 업체들을 볼까요? 독일의 그 인피니언, 그리고 일본의 그 TEL,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뭐 지금 NXP의 주가들을 보면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NXP 세미컨덕터스의 주가는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해서 지금 2021년도에 박스권에 그 있던 주가가 지금 2021년도 들어서 239달러, 240달러까지 가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죠. 또 이런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이 결국 풀리려면은 TSMC가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TSMC에서 생산하는 그 비중이 차량용 반도체가 5%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더 이상 늘려주진 않죠. 왜냐면 TSMC가 하는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모바일이라던가 그 모바일 휴대폰이라던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라인을 버리고 돈도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려는 것은 결국 TSMC의 물량이 가장 많을 텐데 TSMC는 그 반도체 생산하는 것 중에 5%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 라인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뒤에 폭발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동차가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TSMC의 상황만 풀리고 시간만 기다리면은 그냥 반도체는 쏟아져 나오자마자 차량용 반도체는 탑재가 돼서 지금 다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NXP라던가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던가 지금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회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론 지금 TSMC, 삼성전자, 인텔, 뭐 애플, 구글, 퀄컴 이런 지금 들어본 회사 말고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을 지금 꽉 잡고 있죠. 그 얘기는 차량용 반도체 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첨단 무슨 나노 경쟁에 들어간 그 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지는 아시겠죠? 삼성전자나 인텔이나 TSMC가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가 돈이 된다고 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금 눈에 보이듯 뻔한데 당연히 거기 뛰어들겠죠. 근데 안 뛰어들잖아요. 그거는 라인을 그쪽으로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별로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만 하는 거예요.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이런 애들만 하는 거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까지 해서 4대 업체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과점 시장입니다. 더 이상 다른 애들이 할 마음이 없어요. 전 세계 업체들 뭐 TSMC나 삼성전자 하는 쪽은 인텔이 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돈이 되고 기술력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니까.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기존에 있던 애들만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는 해성DS 같은 기업이 좋은 것이죠. 해성DS는 결국에는 지금 NXP라든가 인피니언을 다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성DS의 주가와 NXP 세미컨덕터스의 주가는 지금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피니언의 주가도 지금 40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뻗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성DS 차트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2021년도 들어가지고 2020년에 22년도 들어서 21년에 박스권을 전부 다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2차 랠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로 후발주로 보시는 겁니다. 후발주로. 지금 얘는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업체들보다 주가가 지금 20개월 선으로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 있죠. 어버브 반도체는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이전에 가전용 반도체를 주로 만들던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전용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는 약간 덜 떨어졌다고 표현하면 그런데 성능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그 성능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높아지고 있긴 하죠.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옛날보다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이 차량용에다가 뭐를 탑재하냐면 고속 충전, 무선 충전, 고속 충전 이쪽 MCU를 만듭니다. MCU는 모바일에서는 AP, 컴퓨터에서는 CPU 그 두뇌에 해당되는 게 차량용에서는 MCU예요. 근데 MCU 중에서 고속 충전 MCU로 들어가면서 가전용에서 차량용으로 넓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이제 차량용 반도체 후발로 보는 것이죠.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성DS, 그 다음에 후발로 어버브 반도체. 이런 그 일련의 그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 노려보는 흐름이고요. 상대적으로 20개월 선에 있기 때문에 이격에 대한 부담은 가장 적어요.
하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를 이끄는 리더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으면 제가 앞단에 얘기한 거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 이격이 부담스럽고 후발주로서 그 파이를 먹는 거를 후발로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은 어보브 반도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가운데서 덜 올랐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삼성의 M&A 테마주로 거론이 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삼성전자 뭐 여러 군데를 노리고 있죠. 네. 사실 여러 국내 군데. 기업의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근데 큰 거를 하진 못할 거예요. 아무도 지금 예를 들어 뭐 ARM하고 예. 그 엔비디아의 합병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대우 조선해양도 합병이 무산됐죠. 지금 너무 큰 거는 빅딜이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업종이든. 지금 그 이해관계국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국에 가반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한 개국만 반대해도 합병이 무산되기 때문에 빅딜은 나오기 힘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오늘 2.4% 오른 14,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가격 전략은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9,000원으로 했습니다. N자형으로 약간 수렴하는 차트의 흐름이. 네, 뭐 이런 완전 전형적인 N자는 사실 약한 건데, 네, 그렇죠? 강한 거는 아까 전에 옷걸이가 늘어진 듯한 N자가 가장 강한 것이죠. 이거는 그냥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정도. 네. 제일 강한 거는 NXP라든가 해성 DS의 상승 N자가 제일 강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늘어져서 가는 게 상승 N자가 제일 강한 것이고요. 예. 이건 그냥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파벳 N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N자는 그 정도로 꺾여서 내려왔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거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강한 저희- 거를 원하시면은 늘어진 N자를 가지고 그냥 전형적인 거는 예. 네, 알파벳 N자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였습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프리카 TV네요.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드디어 왔네요. 이거 도저히 이거는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 버려서 드디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장대 음봉을 맞은 다음에 첫 번째로 10개월 선에 달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못 잡은 사람들. 그때가 바로 기회고요. 그때 아니면 없죠. 지금 다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것도 어디서 잡아야겠어요. 급등하던 게 급락해서 RSI가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10개월 선에 닿았을 때, 위메이드는 좀 남았죠. 아프리카 TV도 거기입니다. 다 지금 그런 급등하는 주식은 따라가서 잡으면 다 이런 식으로 물리게 돼요. 그리고 최초에 떨어졌을 때 10개월 선에서 노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10개월 선이죠. 자로 잰 듯한 흐름이에요, 이거. 아프리카 TV는 뭐 한국의 유튜브죠. 이거를 저도 약간 이율 배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맨날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거를 생각을 못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뭐 폐륜이다 뭐다, 저도 별풍선, 별창 이런 거 그거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괜찮았는데 투자할 때는 그거를 잊었어야 됐는데 그걸 잊지 못한 게, 왜냐하면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건 별풍선이고, 별풍선 매출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광고가 코로나19 때문에 줄었죠.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위축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거기서 광고를 막 적극적으로 하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다 보니까 별풍선 매출은 엄청나게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풍선이 어떤 그 BJ들에게 쏘는 게 일부 어떤 그 소규모의 소수의 저기 몰려 있었던 것들이 자잘자잘한 게 많아졌어요. 자잘자잘한 게 많아지면서 별풍선 매출은 계속 올랐다. 근데 그거를 그래요. 그건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무슨 폐륜을 하고 아이를 학대하고 막 그런 거를 보고 별풍선을 더 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뭐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TV의 매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걸 이율 배반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거를 녹아들어가지고 별풍선을 그렇게 폐륜한테 쏘는 게 나쁘니까 아프리카 TV 싫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잡아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이번에 기회가 왔다, 드디어.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지금 공략해볼만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죠? 오늘 왜 이렇게 네. 아프리카 TV가 장 출발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무슨 일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10개월 선에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습니까? 네, 급락을 해서 나중에- 10개월 선에 닿았기 어. 때문에
10개월 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급이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양봉도 꾸준히 확대되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 정도면 적어도 궁금해졌습니다. 20주선까지는 반등하고요.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 그렇군요. 자, 아프리카 TV 16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늘 아쉬운 것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 나오는 시점이 10시가 지나서 상승폭을 좀 키워서 늘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떡할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네, 손절가 15만 원, 목표가는 19만 원입니다. 19만 원. 좋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목표가 거예요. 더 안 올리실 겁니까? 네, 일단은 왜냐 20주선에서 일단 막힐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주선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아프리카 TV가 일단 저희는 기술적인 반등 노리고 좀 봅니다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별풍선으로 시대를 풍미하던 시대는 갔고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어떤 투자 매력 자체는 과거보다는 많이 좀 희석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동의 안 저는. 하십니까? 네, 왜냐면 오히려 더 정리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군요. 판도라 TV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되고 아프리카 TV에서 그 대도서관님이 떠났을 때 그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오히려 예. 그 뒤에 더 잘 됐어요, 결국에는. 대도서관님도 유튜브로 가셔서 더 잘 됐고 아프리카 TV가 그 1세대가 떠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활성화됐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프리카 TV에서 커서 결국 유튜브로 간다. 그럼 새싹들이 아프리카 TV에서 해요. 혹은 같이 하거나 그다음에 더 큰 물로 유튜브로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면은 없어지냐? 결국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 거죠. 1세대 뭐 엠브로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찌양으로 가고 다 세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잘 BJ들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였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베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은 아나패스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아나패스도 지금 뭐 반도체의 후발로 좀 노려보면 좋을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뜬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뜬 거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를 갖고 올려다 보니까 아나패스 같은 걸 선택하게 됐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구동칩도 그렇고 아까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는 그 TSMC랑 삼성전자랑 무슨 3나노, 2나노 경쟁한다. 그거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아이폰하고 갤럭시로 대변되는 그 프리미엄 폰 라인에서 붙는데 거기 들어가는 칩을 누가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싸움에서 벗어나는 쪽은 약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안 받는데 요즘에 그쪽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DB하이텍 같이 8인치 웨이퍼를 갖고 장사를 하는 업체라던가 아까 전에 어보브 반도체처럼 가전용 MCU를 만들던 업체라던가 아나패스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게 우리가 뭐 나노 경쟁하고 뭐 미세화 경쟁하고 고단화 경쟁하고 이런 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하기 때문인데 지금 그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 쪽이 성능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굉장히 옛날에 구닥다리를 만들던 게 구닥다리가 부족해서 이래서 이제 쇼티지가 나가지고 지금 오르는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패스도 그런 거의 하나다. DB하이텍, 무슨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아나패스 옛날에 이런 것들이 약간 소외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아니었죠. 마이너, 반도체 쪽에서 마이너 아니면 옛날 레거시 반도체 이런 거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요즘에 오히려 부각이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생겨버렸어요. 코로나19로 맞은 변화 플러스 어떤 시대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도 그 출시가 미뤄지고 막 이랬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뭐 중소형 디스플레이든 대형 디스플레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은 출시가 제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나패스도 결국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개월선 위에서 또 쌍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들어가면 그래도 기술적인 고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나페스 소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전해주십시오. 손절가는 27,000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네, 저희 아나페스를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오늘 지금 현재 입장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거취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3%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잠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현재 물러나겠다는 거취를 표명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잠시 중계해 드립니다. 주가는 최근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저희 배팅의 순간 마지막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배팅의 순간 오늘 신 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원래 그 갖고 있던 지병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코로나19 측정기, 뭐 코로나19 진단 시약 이런 것들이 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점이 지난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시즌의 주가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는 계속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의 주가는 내리막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시즌이 PER, PBR로 봤을 때 너무 낮잖아요. 절대적인 그 숫자가 너무 낮은데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게 정점이란 게 있어요.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작동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HMM이 계속 그 뭐 CCFI가 올라가도 작동되지 않고 시즌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가 올라가도 더 이상 상승 그 알고리즘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 혈당 측정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 제가 큰 거대 담론에서 얘기 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제 코로나 다음은 암이다. 그래서 항암 쪽 하는 쪽이 오르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있던 지병, 뭐 코로나19가 만약 없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만성적인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당뇨도 되게 대표적인 질병이고 당뇨는 꾸준히 혈당을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혈당량이 조금만 높게 올라가다 보면은 쇼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센스의 그 혈당 측정기가 이제 요런 쪽이 이제 부각이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그냥 흐름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거대한 흐름에서 그냥 좀 전환되는 거를 좀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쪽에서 만성적인 원래 갖고 있던 스테디한 질병으로 간다. 그래서 아이센스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오른 부분이 없죠.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아이센스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윗꼬리를 길게 좀 달았습니다. 현재가가 32,400원인데 저희 손절가를 어떻게 정하면 좋겠습니까? 네, 손절가는 31,900원 정도. 31,900원. 네. 엄청 타이트하게 나오시네요. 31,900원.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오르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차트의 모습은 아니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의 차트. 아이센스의 흐름이 원래 이래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실적도 계단식으로 좋아지고 있죠. 지금 4년 연속 매출액 증가에 4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예요. 외형 증가와 마진 증가가 같이 일어나고 있죠. 4년 연속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 중심에 없다 보니까 상승폭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센스 같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코로나 쪽에서 암 진단, 항암제 만드는 쪽으로 한번 움직였잖아요. 보령제약부터 유한양에까지 갔잖아요. 이제는 이제 코스닥에 있는 이런 당뇨 업체들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